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경리심을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이지집합건물 회계컨설팅에 올려드린 자료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지집합건물 회계컨설팅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요. 같은 이름의 네이버 카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모든 것,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관리비 연체율 지금 맞게 하고 계신가요? 라고 제가 질문을 좀 했어요. 제가 여기다가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해서서 올려드렸고요. 가끔 저에게 판도라님 연체료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길 그 단지 관리규약대로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늘 친한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체료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본인네는 연 몇 %다 라고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로밖에 안 된다. 그 업체에서 프로그램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러셔서 저랑 좀 한참 동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곳 관리 규약은 어떤가 하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전에 연체료를 계산하던 방법은요. 이렇게 해서 관리비 등의 연체율 해가지고요. 연체율의 적용이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요. 연체 계열수 1, 2월에는 2%, 3, 4월에 5%, 5, 6월에는 10%, 7, 8월에 10%, 9, 10월에는 15, 12년 12개월까지 15% 그리고 1년 초과하면 20% 이렇게 되어 있었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독촉 비용의 일부 의제는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 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법정 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 전에 지출한 비용, 우편료, 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법에 가기 전까지 지출한 비용을 얘기해요. 우편료나 등기료, 그리고 열람 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만약에 그게 뭐 여러분 이제 뭐라 그러죠?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지급 명령 같은 거 하잖아요. 지급 명령은 제소 전이 아니에요. 제소 후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분 개인에게 요청해야 됩니다. 101일동 101호 입주민이 만약에 이분한테 저희가 뭐죠? 또 갑자기 요즘 제가 이렇게 말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 지급 명령을 신청했으면 이 입주민에게 개인적으로 원래는 받아야 돼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등기료나 우편료, 열람 비용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그냥 연체료에서 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요, 여러분, 이게 여기에는 보면은 연체율 선정 시 연체일수를 반영하여 일할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요거를 일할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월할 계산했었죠. 월할. 2015년 저 이전에 요거는 근데 2015년 그 관리 규약이라서 제가 이렇게 쓴 거고요. 그 전에는 대부분 월할 계산했었죠. 월할. 그래서 월에 따라서 혹시 그 퍼센테이지는 이렇게 2, 5, 10, 15, 20 이렇게 바뀌었다. 달라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할 계산하던 거를 이제 월할 계산하던 거를 월할이라는 건 뭐예요? 한 달만 밀려도 하루만 만약에 관리비 납부 마감일이 5월 31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6월 1일 날 냈어도 2%를 낸다 이거죠. 근데 일할 계산은 뭐죠? 5월 31일부터 6월 1일 하루만 늦었으니까 이 하루치의 비용만 낸다 이겁니다. 그게 일할 계산. 한 달치 하루만 만약에 늦게 내도 한 달치를 낸다. 그게 월할 계산입니다. 그래서 일할 계산과 월할 계산의 차이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2021년 서울시 관리규약에 있는 연체료 내용인데요. 요거는 관리비 등 연체율이 어떻게 되어 있냐? 69조에 1년 이하는 12%, 1년 초과는 15% 역시 마찬가지로 독촉 비용의 일부 의제,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 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 전에 지출한 비용, 우편료, 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연체율 선정 시 요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연으로 계산하는 건데요. 1년은 며칠이죠?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365일 안에 거는 12%로
1년 초과한 분에 대해서는 15%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30만 원을요. 관리비가 160일, 365일 이하잖아요. 160일 이하일 때는 30만 원 곱하기 12%, 아까 1년 미만은 12%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12% 곱하기 365일 분의 160 곱하기 160 나누기 365일이죠. 요게 그 한 달치니까요. 그죠? 그렇게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신에 1년이 넘었을 때는 1년 넘은 분에 대해서는 다 15%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1년 이하는 12%, 나머지 1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15%로 계산을 한다. 즉 30만 원의 관리비에 대해서 관리비 연체료가 438일이면 365일까지는 12%로, 그리고 나머지 438 빼기 365가 73일이죠. 그럴 경우에는 30만 원 곱하기 15 곱하기 73 나누기 365인 45,000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많이 계산해주고 계시죠? 자, 요번에 연으로 계산하면서 일할 계산하는 모양이죠. 이렇게 그 규약대로 되어 있죠. 자, 요거는 2022년 3월에 나온 경기도 관리규약에 있는 연체료 내용인데요. 자, 요거는 제가 요거는 여러분 이제 뒤에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관리비 등의 납부는 체납된 전유 부분 사용료부터 먼저 납부해야 한다라고 써 있고요. 관리비 등의 연체료는요, 관리비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 등의, 여기서 여러분 관리비 등이라는 건 뭐냐면요, 관리비 플러스 사용료 플러스 장기손 충당금입니다. 관리 비용,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들. 그럼 입주자 등은 입주자 플러스 사용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입자, 월세입자 이런 분 얘기하는 거고요. 관리비 등은 일천경소 승수난급, 그 다음에 홈 네트워크 유지보수비, 그러니까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이런 것들 10가지가 관리비고요. 등은 그 나머지 사용료나 뭐 여러분들 뭐 전기, 수도, 난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대 전기료, 수도나 난방료,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뭐 선거관리, 선거위원회, 뭐 입주자 대표 회의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구분징수는 뭘까요? 장기수원 충당금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 등에 대해서는 미납한 관리비의 연체일수에 따라 연 몇 퍼센트, 연 5에서 10% 범위에서 정한다. 이 연체 요율로 일할 계산된 가사금을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정하셔서 연 5%는 연 10%는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그 서울보다 낮아졌죠. 서울은 12%고 1년이 넘으면 15%였는데 여기는 연 5에서 10%의 범위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할 때는요, 미납한 관리비, 여기 뭐 관리비가 30만 원이다. 그러면 연체일 365분의 며칠, 뭐 400일이라도요. 400일 곱하기 나누기 365일이라는 거겠죠. 곱하기 여기서 정해 놓은 퍼센테이지 5%면 5%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 라는 얘기죠. 자, 서울은요 1년 이내에 12%, 1년 이후로는 15%로 되었는데요. 경기도는 연 5에서 10% 요 안에서 해라 라고 정해져 있네요. 이것도 뭐 어떻게 월별로 정하라는 얘기 이런 거 없죠. 이거는 그렇게 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인 듯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연체 요율을 적용을 하고 계시나요?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일수 계산이 아니고 월 계산인데 첫 달에 연 6%로 계산을 한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위에 어떤 방식하고도 동일하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첫 달에는 연 6%로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그 다음에는 6%, 그 다음에는 뭐 8%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6 나누기 12로 하면은 0.5. 첫 달은 0.5%로 해서 월 계산한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단지마다 굉장히
그 규약에 따라서 연체 요율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폼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관리 규약에 맞게 현재 연체 요율이 계산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아니면 너무 많이 하거나 너무 적게 하거나 하겠죠. 자, 수납은 어느 금액부터 잡아야 하나요? 민법에 의거해서요. 연체료 전유 부분 공용관리비 충당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그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해설서고요. 여기 보시면은 수익금을 징수할 때에는 고지금액 전액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 체납 관리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징수하는 경우 미수연체료, 미수관리비, 납부금 등의 순위로 징수하며 민법 제467조에 따라 전용 부분의 지정 변제 충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죠. 원래는 여러분 원래는 미수관리비랑 납부금의 순위를 징수하라고 써 있고요. 위에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뭘 먼저 한다? 전유 부분 사용료부터 먼저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연체료 충당, 전유 부분 관리비 충당, 공용 부분 관리비 충당 이렇게 수납을 잡으라는 얘기고요. 여기는 미수연체료, 미수관리비, 납부금 순위로 징수한다 라는 얘기죠. 자, 연체세대 독촉비용은 어디서 지급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건 역시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해설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관리규약상 연체료에 연체세대에 대한 독촉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세대에 대한 내용 증명 및 등기수수료를 관리비로 부과한 경우가 문제가 되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연체세대 중에서 등기료와 내용 증명 같은 거는 이 연체료로 그러니까 관리 외 비용이죠. 그 나머지 법적으로 하는 것들은 그 개인에게 청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연체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연체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이야기 드리려고 작성해 봤습니다. 알면 알수록 여러분 어렵죠? 여러분 한 가지 할 때는 한 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젠? 너무 많은 걸 알게 되니까 많은 게 어려워지죠? 옛날엔 그냥 내가 있는 대로 하면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공부는 꾸준히 하시고요. 여러분 지금 이게 혹시 틀린다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맞춰서 오늘 내일 회사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더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